대통령 부동산 얘기 네. 중에 오늘 몇몇 신문이 사설에도 썼던데 그 이제 마귀에게 뭐 양심을 뺏기지 마라 이거 네. 있잖아요. 그 마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그 탤런트 김영철 그 배우가 네? 궁예를 마구니야. 열연하면서 내 눈머리 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 있구나. 마구니가 가득 차 있어. 저놈 저 머릿속에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예? 그게 뭐였냐면 관심법으로 본다. 한참 얘기하는 누가 기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침을 누가 기침을 하였어? 내 가만히 보니 내 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기침했던 사람이 끌려나가서 맞아 죽는 거예요. 철퇴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그렇게 나오죠. 그놈을 절대로 내렸잖아. 정래 대표한테 화난 거를 그 괜히 다주택자들한테 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근데 저는 그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저는 대통령이 참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팔라고 해서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 내가 팔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해서 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가 왜 만들어졌죠? 모든 그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게 됩니다. 네. 집을 하나 더 사놓으면은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이게 자산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한 채씩 더 사려는 그런 그 욕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을 올린 게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때 67%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62%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도 60% 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수 정부 때는 다 떨어지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자기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주택자들의 악마화한다고 게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본인도 잘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왜냐하면 작년 8월에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맞아요. 과거 진보 정부들이 다 그 해봤는데 결국은 시장이 이겨내더라라고 말했던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집값을 잡으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좌파 정부, 좌파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집 못 사게 하는 거. 네. 집 못 사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좌파 정권에. 첫 번째, 집을 사면 보수화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집을 사면은 자기들이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 가보시면 다 압니다. 제가 있는 서울 구로의 경우에 국회의원, 구청장 이 사람들이 그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재건축 재개발 거의 안 됐습니다. 집을 짓질 않아요. 지어놓은 몇 개 대단지들은 대부분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에서 그냥 살라는 거죠. 20대 30대 너희들 그냥 임대에 살든지 아니면 어디 그 외곽으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자기들은 벌써 다 사놨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집값은 다 올랐어요. 근데 더 집을 많이 지으면은 집값이 안정이 되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값 진짜 잡으려는 의지가 없고 선거용으로 우리가 집값 잡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잡히네. 이건 누구 책임이야? 다주택자들 책임이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3일째 이제 대통령한테 뭐 좌우 대통령을 다 떠나서 전직 대통령 다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센 발언과 워딩을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도 뭘 하나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했으면 저는 걸어야 될 걸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왔다고 보는데 직을 걸어? 이건 좀 너무 센 말 같다면 적어도 가령 대통령도 사저 있잖아요. 그 사저를 걸든지 아니면 순회동 만약 아파트. 예 이게 만약 이제 이래서 이게 실패를 한다면 이런 대책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개혁신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든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든지 네. 야당이 이 일은 전담을 하도록 하겠다.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은 손 떼겠다라든지 뭐를 하나쯤 거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토호제를 지금 지정해놨잖아요. 네. 토호제는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살 사람들만 매수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한테 또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팔려요? 당장 지금 세입자가 들어가 있고
하면 팔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구조인데 네.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대책이어서 이거 그냥 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률로 다주택자를 규정한다는 것도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또 네. 그렇게도 하고 당장 다주택자들 청와대 대변인부터 다주택자예요. 반표 63억 아파트 갖고 집 있고. 내놨대요. 내놨대. 용인거 내놨대. 내놓지만 안 팔리니까 결국 네. 그냥 놔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2월 달에 집을 내놔도 매수자 찾는데 한두 달 걸릴 거고 예. 그럼 4월부터 아마 토지 거래 허가 신고 들어갈 때는 그럼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럼 5월 9일까지 그러니까 중갑 유예 종료가 되는 그 5월 9일까지 등기를 치고 잔금 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럼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대책을 지금 입 밖으로 꺼내고 SNS에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잖아요. 3개월 유예짜리 있고 6개월 유예짜리 두 맞습니다. 개의 투 트랙으로 유예를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서술이 벌었더니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 곤란한 문제 있다는 걸 전부 다 언론 보고 억가라고 그랬잖아요. 억가를 보니 본인들이 하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런 스탠스들이 세금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대통령이 지금 보유세 안 올린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7월에 그러니까 즉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올라갈 거다. 많이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세금 문제, 보유세 문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뭐가 부적절합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세금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라고 한 얘기도 저는 이미 이제 어그러졌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경제신문들이 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썼더라고요. 보유세 결국은 건드린다. 건드린다. 종부세를 네. 이제 강화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걸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하고 아파트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긴다고 보세요? 아, 왜 아파트, 전쟁을 아파트. 벌이냐고요. 저는 그 승패에 관심 없어요. 왜 전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파트를 상대로. 아니 역사라는 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벌써 3번을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를 다 아는데 또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인생을 서울의 네. 집값은 115%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때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다시는 진보 정부가 집값을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 네. 라고 해서 보수 일부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정반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그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엄청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야 이재명 되면은 민주당이 되는 거니까 민주당 되면 아파트값 오를 거야라고 하면서 저도 주워 들어갔고 야 아파트값 오른대 이러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줌마들은 먼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꼰대 세대들 이 사람들의 기득권 점점 강화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재산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지금 2030들 지지해주지 않잖아요. 어차피 버리는 네. 뭐하러 집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 주면 더 보수화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대 아파트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맞아요. 유 위원장님이 저 네. 분석이 진짜 날카롭네.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냈는데 정말 거의 뭐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누가 한번 정도의- 썼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캄보디아권 관련해서. 아 캄보디아권 네. 해서 네. 그분 그 네 글자 참 좋아하던데. 예.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막 뭐 영혼을 팔았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을 거둬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쳐 왔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윤철이 지금 재경부 장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렇게 그쵸. 실천하기까지는 무지무지한 허들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쵸. 그래서 아마라는 말을 2번이나 썼다가 그 대통령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어디다 대고 지금 아마 아마라는 아니요 아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이 부동산 정책 여기에 네. 초점을 맞춰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서울시장 선거. 네. 네. 저는 뭐 황당한 부동산 정책을 여러 개 들어봤습니다만 전현희 의원이 무슨 DDP를 해체해버리겠다. 저는 세상에 동대문 예. 디자인 플라자. 네, 디자인 플라자. 그거가 왜 그걸 정말 해체해요? 세계적인 건축물이거든요. 명물 물론 중에 명물이죠. 그럼요. 그게 물론 자디드 건축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저 들판 같은 데 있는 게 더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동대문에 있다고 해서 동대문 발전이 안 된다? 전 세상에 듣다 네. 희한한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그걸 해체해버리겠다. 저는 왜 이렇게 이분들이 뭘 말살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들은 상대의 공을 네. 절대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네. 공으로 판단되는 것은 흔적을 지우는 게 저들의 어떤 목적이자 예. 저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이거 딱 전현희 의원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하는 게 딱 그 민주당을 말해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보수는 건설하고 성장시키는 거고요. 네. 좌파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하는 겁니다. 네. 종묘 앞에 그 세운 지구 똑같은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좌파 말대로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50년대 모습 그대로 살고 있을 그럼요. 겁니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구로입니다. 구로에 와서 한번 구로갑 지역의 이 골목길들 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어떤 데 보면은 그냥 그 읍사무소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풍경들이 곳곳에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네. 서울시에 그런 곳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 DDP 같은 거를 오히려 구로에 지었으면 구로가 정말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건축가는 정말 세계적 거장인데 또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서울에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은 문화적 자랑이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린다. 저는 정말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저희 와. 지역구에 있는 네. 것 중에 이제 그 최근 한 20년 사이에 예. 새롭게 달라진 곳이 이제 딱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쪽 동부장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 남북 교도소가 거기 있었는데 그걸 이전하고 거기다가 아파트하고 네. 이제 물론 이제 임대 아파트하고 그 저 뭐죠 그 코스트코 네, 아이파크 네, 뭐 네. 이런 게 네, 이제 하나 네.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저쪽 항동에 이제 수목원이 이제 큰 수목원이 네. 서울 최대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제일 큰 건데 놀랍게도 이게 다 이제 보수 구청장이 있을 때 아주 네. 오래 전이죠. 그때 다 입안해놓고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 뒤로 들어온 진보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은 그 뒤로 어떤 대형 개발도 이 지역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보수는 세우고 진보는 정말 허문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하여튼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두 정말 똑똑한 분들이 나오셔갖고 현장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방송 좋으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ing